정청래 대표 저렇게 정권은 짧습니다. 대놓고 막 싸워도 되는 겁니까? 권력은 투쟁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밀고 있는 게 그래야지 자기하고 호흡 맞는 사람이 해야지.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기면 싸움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귀엽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만나니까 하도 오해가 깊어서 네. 민주당 상황도 좀 볼게요. 지금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민주당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살벌하다 그래야 되나요? 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은 박근혜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대통령 5년 내내 반쪽 대통령을 했다. 당이 장악이 안 되면 대통령은 반쪽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어떤 헤게모니를 넘기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당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당이 아니라 예. 정청래하고 청와대하고 붙고 있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이미 됐을 때부터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민주당의 뭐 대선 주자 뭐 원오브 댐일 수는 있으나 그런 예. 정청래 대표가 당원 투표 강화하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한 이유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 한 거지. 그렇게 다 많이 봤죠. 그렇죠. 예. 근데 당원 투표해 보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다음에 민주당 대표가 될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죠. 예. 총선 공천권을 지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한테 전대 나오지 마라. 대통령한테 덤비지 말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박지원 선배처럼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의 충고겠죠. 시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정청래 대표 저렇게 대놓고 막 싸워도 되는 겁니까? 권력은 투쟁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성계되는 게 아니에요. 대권을 원하면 목숨 걸고 싸워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질문이 참 단세포적으로 한다. 요새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시장님? 그 트렌드에 예. 나는 같이 탈 필요가 없죠.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밀고 있는 게 시장님 눈에도 좀 보이지 않으세요? 뭐 차기 당대표로 김민석 그렇죠. 총리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자기하고 호흡 맞는 사람이 해야지 국회 운영이 편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예. 한동훈하고 사소한 것부터 계속 티격태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감정이 나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감정을 숨길 수도 있어야 돼요. 깐족대는 당대표를 달래서 말을 듣게 했어야 하죠. 근데 그거 못했잖아. 성질내고 두들겨 패고 그랬다가 계엄 사태까지 간 거예요.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그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이 들을 때 정청래 대표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하고 다른 방식이지. 옛날에는 뒤로 장막의 정치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론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장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죠. 그 과정이 이제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그런 투명한 정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감수하고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 여권 내 권력 투쟁의 그 과정을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거죠. 재미있죠. 또 하나 단세포적인 질문을 여쭤보면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벌써 여론이 달라져 버렸더만. 김민석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대. 그럼 뭐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뭐 되면 뭐 그거는 쉽게 게임이 끝나는 건데.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제 국민은 영원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결국 자기가 당원은 내 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반응할 필요 없지 뭘. 정청 대표가 만약에 이기면 싸움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눈에 보이는 투쟁은 없을 거예요. 당내 투쟁하다가 망하는 걸 봤잖아. 윤석열이 망하는 걸 봤잖아. 앞에서 너무 여실히 보여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건건 뭐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역대 집권하면서 당하고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충돌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됐고 하니까 시장님 평가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요. 주식이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는 2,600으로 지수를 알고 있습니다. 거의 9,000까지 올라갔어요. 나는 이게 걱정이 주식 폭락 사태입니다. 이게 정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갔느냐.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 올라간 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저게 폭락 사태가 오면 어떡하냐. 우선 그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그 환율을 좀 정부에서 좀 정책을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해요. 요즘은 타협이라는 게 없거든. 합의하는 게 없고 그냥 서로 자기 팔 자기 돌리는 그런 정치만 한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싸우고 옛날에 제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할 때는 싸우더라도 여의도 포장마차 가고 풀고 소주 한잔하고 서로 풀고 이튿날 또 싸우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가 싸우고 싹대질 할 때는 정오심에 적개심에 발로다고. 이 점은 잘하더라라고 좀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게 대통령이거든. 근데 대통령이 SNS 정치를 해버리면 그 시스템이 엉망된다고. 대통령은 파이널 디시전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걱정스러운 게 트럼프처럼 SNS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관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과정은 참모들의 디베이트를 통해서 결론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냥 밤에 자기 혼자 SNS를 툭 던져가지고 집행하라 그래 하는 게 대통령 하는 거예요. 트럼프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대통령의 말은 천건과 같이 무거워야 돼요. 그 국민들한테 울림이 가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SNS 정치하는 거 저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요새 트렌드에 맞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가 망해버렸잖아. 지금 트럼프 말을 누가 믿어요? 잘 안 믿잖아. 그러니까 SNS 정치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거 아닌가. 그냥 끊어야 되는군요. SNS. 참모들이 예. 의견을 종합하고 대통령이 검토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하는 점을 짚어달라 말씀하셨는데 또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 말하신 김에 이 공소 취소 요 문제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한번 페이스북에 쓴 일이 있는데 네. 원래 공소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에. 그 기소를 했는데 진범이 밝혀졌다거나 아, 예, 예.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거나 잘못된 기소를 할 때 또 공소 제기하고 난 뒤에
그 수사 과정에 자백 강요라든지 그 범죄 행위가 있었다거나 조작이 있었다거나 증거 조작이 일단 공소 취소하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검찰 자체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자체 감찰을 했어야 돼. 자체 내에서 감찰을 해서 거기에 아마 검사가 2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내가 검찰 11년 있었는데 그런 사건은 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대규모 인원을. 대규모가 아니고 검찰청 하나가 붙은 거지. 한 사람 잡으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야. 내가 93년도 설러트 무심 사건, 그 복잡한 사건 할 때도 내가 주임 검사였고 옆에서 도와준 검사 5명밖에 없었어요. 그 2달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압수수색을 수백 차례 하고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냐. 그래서 수사 과정을 검찰 자체에 감찰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 감찰 결과 공소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검찰이 꼭 공소 취소해야지. 지금 방식이 잘못됐다 이 말씀. 방식이 잘못된 거지. 억울하면 검찰 절차를 거쳐갖고 그래 했어야지. 멀쩡한 검찰을 갖다가 폐쇄를 시키겠다고. 그건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어.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했다. 문제 제기뿐만 아니고 무기력했지. 야당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부의 주도권 다툼하기만 바빴지. 그런 중차대한 문제,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체를 갖다가 관통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공소 취소 문제도 절차가 잘못됐다. 근데 느닷없이 국회에서 무슨 다수당이라고 특검 만들어갖고 그 특검한테 적당히 쪼물딱거리고 공소 취소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이번 선거에도 졌지. 서울시장도. 그러니까 공소 취소 아이 논란이 그게 나는 가장 민주당이 몰린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민주당의 잘못은 공소 취소 특검 추진 때문에 서울도 졌다. 난 그래 봅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검찰 조직 자체를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 감찰을 해도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은. 그거 못 믿으면 예. 정권 내놔야지.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정권 내놔야지. 정권 담당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잘한 점은 하나 정도 꼽으실 거는. 지금 나는 보기에는 외교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우리가 미국 편에 편향을 들겠습니까? 중국 편에 들겠습니까? 난 외교도 그 정도면 잘하고 있고 안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안보 문제는 더 잘하고 있다. 난 그래 봅니다. 한 번 더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만나니까 나는 그런 취지로 만난 게 아닌데 만나니까 하도 오해가 깊어서 예.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좀 불편하다. 뭐 정치에서 이제 나 안 한다 이렇게 하신 지가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또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다시 선거하기에는 너무 질렸어요. 질렸어요. 말도 꺼내지도 말라 뭐 이렇게 들리네요. 아니 예. 질리고 딜레땅트로 사는 게 요즘 재미가 붙었습니다. 아니 뭐에 그렇게 질리셨어요? 하여튼 30년 한당에서만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당에서 있었는데 왜 눈으로 세상을 봤지? 근데 나오고 난 뒤부터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말. 무언가 나라가 안정되고 예. 나라가 좀 선진 대국으로 가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세상을 두 눈으로 보고 있죠.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갈등 속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이게 언제 남기신 메시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충원할 여력이 있으시면 지금 하고 있잖아. 네.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현실 정치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튜브로도 이야기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이야기하고 예.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마음 부담 없이 사는 거죠. 뭔가 직을 맡으실 생각. 아이, 대강 해볼 거는 다 해봤어요. 대통령 빼고는. 그런데 대통령 미련도 빼고는. 없으시다. 예. 대통령 빼고는 해볼 거는 다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아주 명료하신 말씀 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